시를 읽으면 상처도 꽃이 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 읽는 문화 양산지회 부회장 고학중문입니다. 사단법인 시 읽는 문화가 주최하고 양산지회가 주관하는 2월 아름다운 우리말시 시낭송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월은 봄이 태동하는 달입니다. 움트는 새봄의 기운에 그동안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마스크를 벗고 봄여음을 마음껏 마셨으면 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새봄 시가 움트다라는 주제로 14편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3부로 나눠 낭송하겠습니다. 1부는 자연, 봄을 잉태하다이고 2부는 마음의 기지기를 켜다입니다. 그리고 3부는 내 가슴에는 언제나 봄입니다. 양산지혜가 준비한 새봄 시가 움트다 시낭송 향연을 지금부터 펼치겠습니다. 그럼 1부 시 자연, 봄을 잉태하다 시 5편을 감상하겠습니다. 1부 영어시로 양산지회장신 진미경 낭송가님이 복효건 시인의 어느 대나무의 고백을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를 낭송하게 된 동기는 어느 대나무의 고백 시를 처음 만난 순간 항상 무렵이었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나에 대한 고백 같았습니다. 시인님도 이런 고뇌의 시간이 있었구나 공감하며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애송하는 시입니다. 어느 대나무의 고백. 복효근.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댄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나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에 인양 베어져서 난새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빛.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 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고백하던데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에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문에서 낭송가님이 유민정 시인의 오리소떼를 낭송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친정 어머님이 걷지 못하고 앉아만 있어야 하고
사회 가족만 남아있는 모습, 치매가 있어서 했던 말 또 하시고 창문 문방만 멍하니 보시고 오직 자식들이 와주기만을 기다리며 갇혀 사시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오리 속배 유민정. 뱃살이 산뜻한 죽전 요양원.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물끄러미 창문 쪽을 바라보는 늙어 지친 오리들. 이제 물갈퀴의 움직임도 끝이 났다. 울지도 못한 저 부리로 누구를 부르고 있을까? 바싹 마른 손으로 침대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뭔가 할 말이 많은지 입을 오물거린다. 잡혔다가 멀어지는 기억들. 그늘 한 줌씩 촘촘히 챙기다가 문득 말머리를 돌려 방금 전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찾는 것일까? 쾌행한 눈, 그 시선 끝에 아른거린 먼 산자락. 세상에서 제일 먼 곳을 휘돌고 있으리라. 목을 길게 뺀 오리 속배,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다음은 정영옥 님이 박두진 시인의 청산도를 낭송하겠습니다. 영치산을 매일 바라보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청산의 마음을 씻어내리며 더욱더 큰 꿈을 이루고자 이 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청산도 박두진.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흠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걷는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뭇 꿀꿀짝 있어 후루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내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 싸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을 어쩌면 만나도질 버리고 온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부부 지은 나의 사랑. 달밤이나 새벽이며 홀로 서서 눈물어리를 뿌리고 온 나의 사랑.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와줄 보리고 오는 나의 삶. 푸른 산 한낮을 구름은 가고 골넘어 벚구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절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박춘녀님이 공강규 시인의 담장을 허물다를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사라져가는 시골 흙집 담장을 허물고 나서는 더 큰 자연이 정원으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피움의 집앞과 무소의 행복을 너무나 따뜻하고 재치 있는 표현이 그림으로 다가와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담장을 허물다. 공강교. 고향에 내려와 오래된 담장을 허물었다. 기울어진 담을 무너뜨리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떼어냈다. 담장 없는 집이 되었다. 눈이 시원해졌다. 우선 텃밭 600평이 정원으로 들어오고 텃밭 아래 사는 100살 된 느티나무가 아래 둥지째 들어왔다. 느티나무가 그늘 수십 평과 까치집 세 채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벌레와 새소리도 들어오고 잎사귀들이 사귀는 소리가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듣던 마른 귀지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하루낮에는 노루가, 이틀 저녁엔 연이어 멧돼지가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풍년초꽃이 하얗게 덮인 언덕에 가수옹과 연못도 들어왔는데 연못에 담긴 연꽃과 구름과 해와 별들이 내 소유라는 생각에 뿌듯하였다. 미루나무 수십 그루가 줄지어서 있는 금강으로 흘러가는 냇물과 냇물이 좌우로 그늘인 논수심한 마지기와 들판을 가로지르는 외삼면 무량사로 가는 국도와 국도를 기어다니는 하루 수백 대의 자동차가 들어왔다. 사방 푸른빛이 흘러내리는 월산과 청태산까지 나의 소유가 되었다. 마루에 올랐으면 보령 땅에서 솟아오른 오스산 봉우리가 가물가물 보이는데 나중에 보령의 영주와 막걸리 마시며 소유권을 다퉈볼 참이다. 오스산을 내놓지 않으면 딸이라도 내놓으라고 협박할 참이다. 그것도 안 들어주면 하늘에 울타리를 쳐서 보령 쪽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를 멈추게 할 것이다. 공시가격 900만 원짜리 기울어가는 시골 흙집 담장을 허물고 나서 나는 큰 고을 영주가 되었다. 다음 우리 김정원님이 김기린 시인의 길을 낭송하겠습니다.
뜰락에서 차 한잔 나누며 마치 내가 시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잔잔한 행복감을 줍니다. 낭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추억 속으로 가는 느낌이랄까요. 감성으로 스며드는 행복함으로 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길, 긴 길이.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녀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혼자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푹 차준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가마니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 쳤다.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알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동구바 그 늙은 포도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주라. 일부 시를 마치고 2부는 마을의 기지개를 켜다로 5편의 시를 감상하겠습니다. 2부 연시로 김현재님이 유한진 시인의 자화상을 낭송하겠습니다. 자화상 유한진. 한 50년 살다 보니 나는 구름의 딸이요 바람의 여인이라. 눈과 서리와 비와 이슬이 강물과 바닷물이 늑이 아닌 바로 나였음을 알아라. 수리 부엉이 우는 이 겨울도 한밤중 뒤뜰 언밭을 말다니는 눈바람에 마음 헹구는 바람의 여인. 가슴속 용광로에 풀집히는 황홀한 거짓말을 미쳐볼 뿐 대책 없는 불쌍한 희망을 내 몫으로 오늘 몫으로 사랑하여 흐르는 사가질수록 새우젓갈 만나듯이 때얼룩에 쩔을수록 인생 나워지듯이 산다는 것도 사랑한다는 것도 때묻히고 덮여지며 진실보다 허상에 더 감동하며 정직보다 접에 더 집착하여 어디론가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나란히 누웠어도 서로 다른 꿈을 꾸며 끊임없이 떠나고
떠오는 것이다. 멀리 떠나갈수록 가슴이 그득히 채워지는 것이다. 갈 때까지 갔다가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하늘과 땅만이 살 곳은 아니다. 허공이 오히려 살만한 곳이며 떠나고 떠도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다. 돌아보지 않으리. 문득 돌아보니 나는 흐르는 구름의 딸이요 떠도는 바람의 연인이라. 김근혜님이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를 낭송하겠습니다.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힘들고 소통도 단절되고 시를 낭송하면서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직업과 일상생활들의 희망을 가지면서 큰 꿈을 위해 항해를 시작하는 의미로 힘들 때마다 희망가를 낭송합니다. 희망가 문병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틉니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끊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구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빈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대련 없이 명금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은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곡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뜬다. 고요한 빛이 순항의 내일이 다시 온다. 다음은 신명덕님이 조지훈 시인의 고풍의상을 낭송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한복을 입고 시부모님께 절을 올리자 시어머님께서 너 참 한복이 입으니 곱네 라는 말씀에 부끄러웠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한복을 입을 때마다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 이 시를 낭송하게 되었습니다. 고풍 의상. 조지훈. 하늘로 나를 듯이 길게 뽑은 푸른 끝 풍경이 웃는 청아끝 곱게 누리는 주름의 바늘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고바라
종 아름다운 지고 파르란 붓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호장즈보리 하얀 동승이 환하니 박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고든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고 12폭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치마 끝에 곱게 감춘 운해 당해 팔자치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즙이냥 사푸시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검은 꽃을 골라보리니 가는 버들이냥 가락에 맞춰 흰 손을 흔들어 진다. 다음은 이정희님이 이생진 시인의 내가 백석이 되어를 낭송하겠습니다. 백석을 생각하면 고독과 쓸쓸함과 겨울 풍경이 떠오릅니다. 작년 늦가을 길상사를 직접 가보고 극락전 마당에서 백석과 자야의 안타깝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마침 이생진 시인의 시가 떠올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진.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꽃 꺾어 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까치가 물어다준 신발을 신고 갔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성북동 언덕길을 지나 길상사 넓은 마당 느티나무 아래서 젊은 여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까치는 내가 온다고 반기며 자야에게 달려갔고 나는 극락전 마당 모래를 밟으며 갔다. 눈 오는 날 재로 뿌려달라던 흰 유언을 밟고 갔다. 참나무 밑에서 달을 보던 자야가 나를 반겼다. 느티나무 밑은 대낮인데 참나무 밑은 우리 둘만의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죽어서 만나는 서름이 무슨 기쁨이냐고 울었다. 한참 울다 보니 그것은 장발이 끓여놓고 간 그녀의 20살 때 치마였다. 나는 찔레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죽어서도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손수건으로 닦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말을 못했다. 찾아오라던 그녀의 집을 죽은 뒤에 찾아와서도 말을 못했다.
찔레꽃 향기처럼 속이 타들어갔다는 말을 못했다. 다음은 손재호님이 박형진 시인의 사랑을 낭송하겠습니다. 주말 농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다 지쳤을 때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이 시를 낭송하면 그만한 행복이 없었지요. 처음엔 예쁜 손주를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날마다 다른 대상이 풀려치로 등장하죠. 그들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갈까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애송시가 되었습니다. 사랑 박형진. 풀려치 한 마리 길을 가는데 내 옷에 앉아 함께 간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언제 왔는지 갑자기 그 파란 날개 숨결을 느끼면서 나는 모든 살아있음의 제 자리를 생각했다. 풀려치 앉은 나는 한 폭이 풀잎. 내가 풀잎이라고 생각할 때 그도 온전한 한 마리 풀려치. 하늘은 맑고 들은 햇살로 물결치는 속 바람 속 나는 나를 잊고 한없이 걸었다. 풀은 점점 작아졌어. 새가 되고 흐르는 물이 되고 다시 저 뛰노는 아이들이 되어서 비로소 나는 이 세상 속에서의 나를 알았다.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알았다. 이부시를 마치고 3부는 내 가슴에는 언제나 봄이라는 네 편의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3부를 여는 시로 황대성 낭송가님이 백석 시인의 국수를 낭송하겠습니다. 국수는 눈이 내린 날 국수를 나누어 먹던 고향 마을의 정겨운 풍경을 따뜻하게 그려낸 시이며 작품 속에 고향의 방언이라든지 고향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어들이 쓰여져서 정담이 많이 가는 낭송시가 되었습니다. 국수 백석 눈이 많이 와서 산액새가 벌로나려 내리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들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꽁사능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지기 혹은 능달교 외따른 산역 언댕이 외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기 속이는 불이 뿌연 부엌에 삼뭉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덜푸레한 9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어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등등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 사발에 그득히 사리워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엎혀서 길러놨다는 먼 옛적 흠마니가 또 그 집등세기에 서서 자체기를 하면 산 너머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정한이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어릇한 땡초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냄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래구틀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어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거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조경승님이 마종기 시인의 우아의 강을 낭송하겠습니다. 만나지 못한 어릴 적 친구를 생각하며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맑게 살아가는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더없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하의 강 마종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정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가.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지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봐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흐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지나고 싶다. 다음은 박혜점님이 김용택 시인의 그 강에 가고 싶다를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김용택 시인이 섬진강을 주제로 한 시지만 저는 어린 시절 낙동 강가에 보냈기 때문에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 그곳에서 추억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8년 전에 시 공부를 시작하여 처음으로 낭송대회에 나가 무대에서 낭송하였던 시이기도 합니다. 그 강에 가고 싶다. 김용택. 그 강에 가고 싶다.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저 홀로 흐르고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멀리 간다. 인자는 나도 애같하게 무엇을 기다리지 않을 때도 되었다. 봄이 되어 꽃이 핀다고 금방 기뻐 웃을 일도 아니고 가을이 되어 잎이 진다고 산에서 눈길을 시 거둘 일도 아니다. 강가에서는 그저 물을 볼 일이요 가만 다가가서 물 깊이 산을 볼 일이다. 무엇이 바쁜가? 이만큼 살아서 마주할 산이 거기 늘 앉아있고 이만큼 걸어 항상 물이 거기 흐른다. 인자는 강가에 가지 않아도 산은 내 머리맡에 와 앉아 쉬었다가 저 혼자 가고 강물도 저 혼자 돌아간다. 강에 가고 싶다. 산이 물을 두고 가지 않고 산 또한 물을 두고 가지 않는다. 그 산에 그 강에 가고 싶다. 끝으로 이미자 낭송가님이 박남준 시인의 떡국 한 그릇을 낭송하겠습니다. 설날 아침 밥상 한 편에 식어가는 떡국 한 그릇을 넣고 떡국을 뜨다 목이 메이시는 시 속의 어머니 모종처럼 나도 서울 사는 아들을 생각하며 따뜻한 밥이 식을 때까지 숟가락을 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떡국 한 그릇. 박남준. 섣달큼 어머니의 한숨처럼 눈발은 거치지 않고 대목장이 섰다는 명소재지로 어머니는 돈 몇 푼 쥐어들고 집을 나서셨다. 사고 싶은 것이야 많았겠지요. 가슴 아팠겠지요. 섣달금 대목장날 푸죽간도 큰 상점도 먼 발치로 구경하고
사과며 동태 동마리 대목장을 하오시네. 집에 다들 있는 것인데 돈 드릴 것 있느냐고 못난 나들 눈치 보며 두부전 명태전을 붙이신다. 큰 형이 내려오면 맛보이신다고 땅 속에 묻어뒀던 감도 내어오시고 배도 내어오신다. 밤도 내어오신다. 형님의 방에는 뜨끈뜨끈 불이 지펴지고 이불 호창도 빨아서 곱게 풀을 먹이셨다. 올 설에는 내려오겠제. 토방 앞 처마 끝에 불을 걸어 밝히시고 오는 잠 쫓으시며 떡대를 곱게 써신다. 네 형은 떡국을 참 잘 먹었어야. 지나는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에 간기 세우시며 걔 누구냐? 아범이냐? 못난 것 같으니라고. 애미가 언제 돈보따리 사들고 오길 바랬었나? 1년에 몇 번 입는 것도 아니고 설날에 다들 모여 떡국이나 한 그릇 하자고 했더니 식구들하고 떡국이나 해먹는지. 밥상 한편에 식어가는 떡국 한 그릇. 어머니는 설날 아침 떡국을 뜯어 목이 메이신다. 목이 메이신다. 이것으로 2월 아름다운 우리말 시 낭송회를 마치겠습니다. 시 낭송을 감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시가 움트고 있죠. 봄 기운에 활짝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